꿈다운 라디오 2022년 장마철 꿈다운 새벽 책방 뽀송뽀송하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아, 기록이 되는구나. 어디로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아, 경란쌤, 야, 저도 들어갔더니 기록돼요. 뭐가 저도 잘못 배웠던 거야, 아까. 경란쌤, 저희는 그 주소로 갔다가 거기서 안 되나? 글이 들어왔는데 저는 바로. 아니야. 우리 잘못, 선생님, 은희 쌤, 우리는 거기 아니라 네. 원래 거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우리가요. 전 안 나가고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거예요, 원래 거. 윤조 쌤이 조금 늦는 바람에 우리 새로운 거 알았네. 그러니까는 제가 회의 시작 눌렀어야 되는데 원래 방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어저께 덜 끝난 부분. 네, 저희 10,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403페이지예요. 영지쌤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시네. 은희쌤부터 시작할게요. 1994년 8월 23일 영국 음악 밴드 KLF의 멤버인 빌 드리먼드와 지미 코티는 스코틀랜드 주라섬에 있는 시골 저택에서 100만 파운드의 현금을 실제로 태웠다. KLF는 1991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히트 공연자들이자 상당히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주도했던 음악 그룹이다. 이들은 현금을 불태운 자신들의 행동을 행위예술이라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갖고 비난했다. 아무리 자신들 돈이라 해도 사람들은 돈이 불타서 사라지는 장면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 돈이 사라져 내 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들이 태운 것이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10억이 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한 가능성이 휴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아픔을 느낀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만한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기에 가장 단순한 종류에 불과한 그리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익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욕을 느낀 것이다. 요즘도 일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별 이유 없이 핑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을 한 뭉치씩 주는 방송이 있다. 그 돈을 받고 놀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어쩐지 돈을 밝히면 속물이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거리를 두는 척하지만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영지쌤. 공부나 직장, 결혼 상대조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능력이나 가치도 돈의 숫자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오는데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은 10%도 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파는 일을 하는 작가, 방송 출연자, 공연 관계자, 강연가들이 모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사자가 얼마를 달라 하거나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 곧바로 속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이라는 단어 자체의 거부감이 강하다. 나는 이 책을 쓸 무렵 출판사에 돈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지 않으면 책을 출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제목을 미리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상한 대로 책이 나오자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낼 수 있냐는 문자들이 SNS를 통해 오기도 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집안의 터부시 되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온 것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독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의 땡땡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이 100여 권에 가깝다. 그중 일부는 상당히 좋은 책도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고 돈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반전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쉬쉬하는데 자녀들이 옳게 공부할 수 없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정려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경란쌤? 안 되세요? 윤정쌤? 아, 경란쌤 이게 없구나. 윤정쌤 저기 마이크 꺼졌어요. 돈을 말하는데 이거 우리잖아. 돈을 어려워하고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윤정쌤 지금 목소리 안 들려요. 핸드폰이 꺼져 있고 컴퓨터가 지금 켜져 있는데 핸드폰 꺼져 있어서 소리 안 들려요, 선생님. 저걸 어떻게 했더라. 안 들리시나 본데요. 소리 안 들려요. 양쪽 지금 다 꺼놓고 하시나 보다. 그러시네. 오늘 우리 이상해. 제가 요거 밀리에서 제 띄울게요. 아니, 두 개가 켜 있으면 울리더라고요, 저렇게. 네, 하울링 때문에. 네. 이어폰을 껴야 돼, 핸드폰도. 네. 잠시만요. 제가 돈의 습성 찾아갖고 바로 해드릴게요. 읽는 분들만 읽어요, 그냥. 아, 요거 보여드리게 하면은 돼요. 잠시만요. 3장 남았어요. 4장 남았어요. 맞아요. 다 돼가지고. 네. 보이시죠? 네. 10번에 저희가 지금 책이 우리를 안 해. 조금 남은 거. 그래서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돈 탱탱탱탱탱탱탱. 어려서부터인가 본데요?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여기서부터. 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KLF의 멤버가 돈을 태우는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온다. 그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다. 만약 사고로 10억 넘는 돈이 불타는 것이라면 단순히 안타까움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거액의 돈을 태우는 장면을 보는 것은 불쾌함, 모멸, 환멸, 아쉬움, 분노 등 여러 감정을 만들어낸다. 어쩌면 그들이 행위예술이 그런 것임을 느껴보라고 했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돈이 만들어주는 환경과 돈이 주는 가능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의 돈이 불타는 것을 보고도 내 돈인 듯 감정을 갖는다. 돈이란 노력, 인내, 인정, 희망, 가능성, 보상이란 꽃잎을 가진 수선화이며 그 가운데 평온이라는 방을 감싸고 있다.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인간이 돈 앞에 당당히 1대1로 마주서길 바랬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어려서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성인이 돼도 개를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개를 다뤄본 사람은 아무리 큰 개라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사회가 혹은 당신 스스로가 개를 무서워했다면 오늘부터 이 책이 개를 강아지로 만드는 시작이 되었길 바란다. 윤정쌤 읽어주시면 되세요. 저 계속 올려서 안 돼요. 지금은 안 울리는데. 안 올려요? 제 거 지금 안 보이세요?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아, 또 울리네. 핸드폰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 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는 말은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에서 사생활이 없고 실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더 일상이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밸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재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 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책 쓰는 일은 에필로그, 책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사장학 개론 수업을 통해 3천여 명의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동안 돈에 대한 여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적어 본 것입니다. 사실 2020년은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나 수업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안에 격리된 김에 그럭저럭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료조사와 교정 요청을 도와준 조카딸 박지영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강연이나 수업마다 따라와서 내용을 필사해준 제자 김현진 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술한 내용에 대해 경제용어, 이론, 숫자 등이 전문가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학자가 아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9일 김성호. 감사합니다. 끝났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우리. 사진. 윤정쌤 얘기하면 또 까먹을 뻔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내일 뵐게요. 네.